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그 먹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무심코 버린 음식물이 간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남겨진 음식물의 역습,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쏟아져 나오는 먹고 남은 음식들. 그 속에서 간암을 부르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무심코 지나친 음식물의 역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베테랑 주부 경력을 자랑하는 3명의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맞벌이 엄마 함희성 주부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한상 가득 차려진 점심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이 짧아서인지 음식이 꽤나 많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버렸다가 아침에 여기다 함께 모아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아둔 다음에 나중에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동안 모아서 저녁에 한꺼번에 버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직장맘들에게는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맨날 밤마다 버려야니까 또 귀찮은 면도 많아요. 어린 두 아이의 엄마 강은희 주부에게도 음식물 쓰레기는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만 상당한 양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곤란해요. A가 또 있어가지고 매번 갖다 버리기도 힘들고. 이곳은 2명의 주부와 달리 종량제 봉투를 쓴다는 송영숙 주부의 집인데요. 종량제 봉투를 쓰는 탓에 식사 때마다 어김없이 생기는 음식이 더욱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버릴 때도 있고 종량제 종이에다 버려가지고 통에다 담아놔가지고 보관을 하니까는 그게 조금 그러네요. 바로바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방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새 집의 음식물 쓰레기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먼저 3,000이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4,000에 육박하는 오염도를 보입니다. 한 집에서는 무려 9,0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인 변기, 1,800인 쓰레기통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오염도입니다. 상온에 음식물 쓰레기 1g을 방치했을 때 10시간 후면 1억 마리의 세균이, 그리고 15시간 후에는 무려 100억 마리의 세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1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생길지 상상이 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세균 번식과 함께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강한 독소를 만들어내서 이로 인해서 간염이라던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흡수될 수 있는데요. 호흡기로도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들으신 것처럼 호흡기를 통해서도 접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특정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입니다. 간에서 대사하면서 세포 돌연변이를 만들기 때문에 간암 위험인자로 분류되어 있다는데요.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지는 이후에 보관하는 장소도 그냥 한몫한다고 바로바로 합니다. 음식물 나오면 모아가지고 버리기 쉽게 그냥 개수대에다가 모아서 버리는 편이에요. 주부들은 주로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새 집 주방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주방의 습도가 거실이나 다른 공간에 비해 약 10%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방과 비슷한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이틀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김밥을 확인해봤는데요. 자, 부패가 심하게 일어났지요. 한눈에 봐도 습기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랗게 변했네요. 그렇죠. 곳곳에 또 검은 곰팡이도 있고 과일 껍질도 악취를 풍기며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부들의 음식물 쓰레기 속에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수거한 새 집의 음식물 쓰레기를 대상으로 간이 실험을 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채취해온 시료 3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는 그 CPPP 이하로 검출이 되었습니다만, 그 한 개의 시료에서는 거의 CPPP에 육박할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루 정도만 그 묵힌 샘플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 CPPP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